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6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9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할 뉴스는 스위스 프로팀인 FC 시옹은 선수 9명과 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FC 시옹은 다음 9명의 선수와 계약을 즉각 해지할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선수들의 명단은 렌야니, 쿠아시, 파키네티, 은도이, 요한 주루, 카사미, 둔비야, 크리스티안 초크, 알렉상드르 송이 있고요. 시옹 회장이 이 꼬바 기간 동안에 선수들에게 실업급여만 받는 걸 이제 계약서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제출 기간은 수요일까지였는데 선수들이 대부분 거절 혹은 무응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선수들이나 고액 주급자들을 이번에 그냥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즉각 해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분데스리가 2월 이달의 루키 선수에는 도르트문트의 엘링 홀란드가 뽑혔고요. 잘 안 나오네. 도르트문트 2월 이달의 선수에는 도르트문트의 제이든 산초가 뽑혔습니다. 산초는 2월 달에만 5경기 3골, 그 다음에 3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5경기에서 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라고 하면 대단한 거죠. 최근에 도르트문트가 분위기가 좀 좋았는데 아무튼 오늘 2월 루키와 2월 이달의 선수가 다 도르트문트에서 나왔습니다. 피터 보츠 레버쿠젠 감독은 팀 내 선수인 하베르츠가 다음 시즌에는 이적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터 보츠 감독은 네덜란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지난 여름에 브란트를 도르트문트로 보냈을 때 하베르츠도 같이 이적 제의가 왔었지만 그때는 팀을 위해서 보낼 수가 없었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에도 하베르츠에게 이적 제의가 왔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빅클럽들이 하베르츠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고 다음 시즌엔 레버쿠젠에 이 선수가 남아있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피터 보츠 감독은 하베르츠가 진정한 천재형과의 선수이다. 이 선수에 대한 능력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만큼 아무래도 다음 시즌에는 빅클럽 이적이 곧바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너무 잘하고 있죠, 하베르츠. 브란트 이적하고 나서는 좀 약간 뭐 브란트가 없는 것도 좀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여튼 초반에는 좀 안 좋았는데 뭐 최근에는 완전 상승세에 타가지고 네, 잘하고 있어요. 본인도 큰 클럽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번 시즌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분데스리가가 일단 하베르츠는 좀 더 큰 클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SPN의 줄리안 로렌스가 말하길 맨유는 지난주에 토마스 르마 측과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유럽 전역의 축구 경기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럽들은 다음 시즌 특히 자신들의 영입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이번 여름을 위해서 월드클래스 사이닝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들이 다른 선수들의 에이전트와 만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이름이 눈에 띄었는데 바로 토마스 르마이며 르마의 대리인들은 지난주에 맨유와 만났다고 합니다. 르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나고 싶어하며 아직 24살인 르마가 2016-17 시즌 AS 모나코에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었고 그 당시에도 맨유의 최종 타겟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제 리버풀, 아스날과도 링크가 되어 있었고 1년 후에 7천만 유로 930억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3년 계약이 남아있고 이것은 자신의 이적료가 저렴하지 않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맨유는 르마의 왼발의 창의력과 다음 시즌 맨유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현재 맨유의 우드워드는 자신의 팀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몇 주 동안 많은 에이전트들과 또 그다음에 선수들하고
함께 접촉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는데 뭐 기사에 답이 나와 있죠. 우드워드가 많은 선수들과 아니면 에이전트들과 만나는 건 사실인데 뭐 다 영입하겠다라는 건 아니죠. 네. 그냥 뭐 만나봤다. 얘가 옛날에 뭐 우리 팀과 링크 떴었으니까 최근에는 몸값이 또 내려갔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본인의 팀에서 어떤 현재 상황인지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만나 본 건 맞는 것 같은데 뭐 꼭 만나봤다고 데려오는 건 아니니까 여튼간에 맨유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뭐랄까 짐? 네. 별로 뭐 워낙에 도움이 안 돼가지고 선발도 잘 못 나오고 네. 그래서 뭐 굳이 얘를 데려올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모르죠. 뭐 싸면은 뭐 근데 쌀 리가 없는데 얘가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 워낙 이종류가 셌어가지고 진짜 얘 국대 막 승선도 하고 막 되게 와 쩐다라고 했는데 르마는 모나코 이후에는 영 국대에서도 영 별로요 보면. 여튼간에 맨유가 르마를 만나봤다. 네, 그 얘기고요. 현재 AC 밀란이 질라탄을 내보내고 대체자로 밀리크를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질라탄이 이번 여름 팀을 떠난다면 밀란이 나폴리의 밀리크를 노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겨울 AC 밀란으로 돌아온 질라탄은 팀에서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그렇게 그는 팀에 합류한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AC 밀란은 현재 꼬바 사태로 리그가 중단되기 이전에 7위에 랭크되어 있었으며 보반 단장이 팀을 떠났고 말디니 단장 역시 AC 밀란에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라탄을 포함한 몇 명의 선수들이 팀에 남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반 가지디스는 질라탄을 설득시켜서 잔류시키고자 하지만 밀란 내부에서는 질라탄의 뭐 고액 연봉 때문에 이 선수를 내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으며 아무래도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또 나폴리를 떠날 것이 유력한 이 밀리크를 AC 밀란이 노릴 것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AC 밀란은 주전 자리를 보장함으로써 밀리크를 데려오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밀리크는 아직 나폴리와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지만 라우렌티스 회장은 이 밀리크의 이적료를 낮춰줄 생각이 없을 것이고 AC 밀란은 트레이드로 라우렌티스 회장을 설득시키고 나폴리에 차라노글루를 보내면서 밀리크를 데려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세리아는 워낙에 뭐 어떤 경로로라도 이적, 임대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뭐 확실히 안 간다 아니면 남는다 이런 말도 못하겠어요. 그냥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라. 밀리크가 이전부터 AC 밀란에 관심을 받았던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밀리크가 나폴리를 떠나고 싶어 한다라는 것도 맞고 하다 보니까 뭐 이해관계가 맞으면 뭐 이적료를 좀 내던 아니면은 선수를 끼워서 돈을 받던 네, 뭐 결론이 되겠죠. 나겠죠.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찰리 오스틴이 꼬바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오스틴은 꼬바와 관련된 증상들을 모두 보고했고 구단의 의학적인 조언에 따라서 일주일간 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자가 격리를 또 했다고 합니다. 얘가 약간 반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영국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구단에서는 아니다. 완쾌가 됐다. 다 나았다. 라고 이야기 나온 것 같고 현재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여튼간에 뭐 본인 스스로도 인터뷰에서 다 완쾌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완쾌를 받았겠죠. 네. 안 받았는데 뭐 받았다고 하진 않았을 테니까. 찰리 오스틴이 현재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에 뛰는데 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네, 오해를 샀다가 현재 오해를 푼 것 같아요. 아, 나 맞다. 유튜브하고 트위치를 안 켰네. 잠시만요.
뭐 아니 헐 할 거 없습니다. 네. 별로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 잘못 눌렀나? 아하. 다음 소식은 독일 빌트지가 보도하길 미넨에서 뛰고 있는 고레츠카와 킴미이가 100만 유로 13억을 기부했습니다. 레온 고레츠카와 요슈아 킴미이가 각각 100만 유로를 기부했으며 이 금액은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자선단체와 사회기관을 돕기 위해 사용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이것은 시설 그리고 병원의 의료 장비들 아니면 길가에 있는 노숙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금액이 사용될 거고 즉시 지원에 의존하는 헌혈 서비스도 이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레츠카는 공식 발표에서 우리는 팀으로 뭉쳐야 현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독일 전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모두에게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가 지금 함께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현재 미넨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도 하고 있고 사회 기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리딩 클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유 3월 이달의 선수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 최근에 경기 뭐 안 한 지 좀 오래됐지만 여튼 그 전까지는 맨유가 아주 큰 상승세를 이어 나갔었고 그 중심에는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언급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 이 선수는 이 기본적인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선수고 맨유라는 클럽에 대한 자부심이 본인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적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에버튼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다른 선수들이 만족을 했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나서서 이것에 승리를 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좀 약간 다그친 것까지는 아니고 자기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여튼간에 그런 위닝 멘탈리티가 한번 떨어져 나가면 다시금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맨유가 임대건 이적이건 이갈로하고 페르난데스 부페를 잘 데려와서 팀이 좀 약간 다시금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중심 축이 두 명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팀도 잘 굴러가는 편이고 부페가 잘해주면서 마티치의 재계약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포그바가 이제 아무래도 리그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쯤이면 또 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같은 거는 네. 부페가 아주 맨유에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그리고 좋은 일을 가지고 있어요. 복덩이에요. 네, 항상 매번 말하지만 제가 복덩이더라고요. 가끔씩 좀 약간 슈팅에 대한 욕심은 있긴 한데 없는 것보다 낫고 이 선수가 찔러주는 키패스 스타일을 봐도 뭐 슈팅 같은 거에 이제 뭐 완전 빗나가거나 어이없는 슈팅도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뭐 분명히 때릴만 했고 때렸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약간 빠른 약간 그 뭐라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진짜. 미드필더에서 맨유가 진짜 오랜만에 정말 스마트한 미드필더가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부페가 듣는 거예요? 영 할 맛이 안 나는데 진짜. 다음 소식은 AC 밀란의 이 레전드죠 말디니가 꼬바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단의 단장 파올로는 양성 판정을 받은 이와 접촉을 가졌었고 바이러스 증상 징후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말디니가 어제 진단을 받았으며 그의 아들 다니엘 말디니도 증상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둘 다 건강한 상태이며 이미 다른 이들과의 접촉은 없는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말디니 부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재격리에 다시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디니 아들과 말디니 본인 이렇게 두 명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해요. 뭐 재판정 받은 거 아니고 이전에 격리를 하다가 판정을 받은 거라 다시금 재격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벤투스의 디발라도 이 꼬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루가니 마투이디에 이은 유벤투스에서 세 번째 확진 선수가 되었으며 디발라 또한 모니터링이 동반된 재가 격리에 들어갔으며 건강한 상태를 현재는 유지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완치 판정은 받지 못했지만 이 디발라도 현재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거. 이 독일 선수가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는 아니지만 이 프로 선수로서 이 양성 판정 받았다가 완쾌되면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 본인이 이제 살면서 과거에 이제 뭐 건강한 축구 선수이긴 하지만 독감을 걸려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자신이 표현하자면 그 독감에서 이제 겪는 고통의 5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좀 우리는 그냥 완쾌되는구나 아니면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걸려본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정도로 좀 약간 힘들구나. 독감도 진짜 되게 힘든데 5배라고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좀 힘들어 하실 만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메인 기사이기 되지 않을까. 브라질 국적의 헐크는 전처 조카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 그의 열애 소식은 잘 알려져 있는 바이며 지난해 7월달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쳤고 자신의 전처 조카와 열애를 공개했습니다. 헐크는 열애를 숨기고 싶어 하지 않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떳떳하다라고 말하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조카인 카밀라 역시 이런 일을 상상하지는 못했지만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자신과의 헐크 이 둘의 열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헐크의 전처는 결혼 생활 끝에 좀 약간 상처만 남았다. 이렇게 끝날 줄 몰랐고 헐크는 자신과의 이제 결혼 생활의 끝에서 또 이제 만족감을 나타내지 않았고 그는 바로 자신과의 이제 가까운 사람인 조카와 바로 사랑과 애정을 쏟으면서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고통을 줬다라고 말하면서 분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브라질 매체는 카밀라가 연말부터 그러니까 저번 작년 연말부터 벌써 헐크와 함께 살았었지만 그가 활동하는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했었고 그리해서 좀 더 빠르게 결혼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믿기 힘든 이 약간 뭐 막장이란 막장이죠. 이 드라마 막장 드라마의 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헐크가 자신의 와이프의 이제 조카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벨기에 국적의 펠라이니도 이 꼬바 양성 확인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의 신화스포츠는 현재 중국 팀인 산둥 루농으로 복귀한 펠라이니가 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도했고요. 펠라이니는 입국 과정에서 의심 증상이 보여서 바로 그 자리에서 확진자로 판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한 검사 후에 확진자로 판명이 되었다고 하며 현재는 이제 산둥 루농이라는 데가 지난시에 있나봐요. 이 지난시가 또 발표한 내용인데 외국인 외국인 꼬바 양성 환자는 펠라이니가 맞고 그는 이 지난시에 꼬바 격리 병동으로 옮겨져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 전했습니다. 펠라이니 같은 경우는 이제 벨기에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온 케이스로 보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여튼 간에. 그래서 벨기에 약간 이 중국도 벨기에도 얘가 이제 양성 반응 나왔다고 하니까 서로 놀라가지고 뭐 그런지부터 찾고 막 바쁘다 막 별의별 얘기 나오던데 일단은 네, 현재는 격리 상태 벨라이니가 있다고 합니다. 익명의 기부 사실이 밝혀진 로버트슨이 화제입니다. 리버풀의 앤디 로버트슨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글래스고와 그 주변 지역 6개 푸드뱅크를 유지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주 큰 금액의 기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버트슨이 커리어를 시작한 최초의 프로클럽이 있는 셀틱파크 근처에 위치한 글래스고 애니푸드는 현지인에게 5만 3천 번 이상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푸드뱅크는 트윗에서 우리는 푸드뱅크에 많은 금액을 기부한 스코틀랜드 이 축구 선수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 선수의 큰 지원이 없었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어려움을 알리지도 못했을 거고 이 회사 자체가 좀 약간 힘들었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현재 스코틀랜드 대표팀의 주장인 로버트슨은 그간 자선 활동에서도 매우 열성적이었고 금액도 많이 기부를 했었지만 이 로버트슨 자체가 자신의 이 기부 활동 뭐 아니면 자선 활동에 대해서 밝혀지는 것을 매우 꺼렸었고 그래서 알려진 바가 잘 없었는데 이 푸드뱅크 쪽에서 너무 고만 나오지 좀 약간 흘린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로버트슨 아주 좋은 일 했고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로버트슨 좋은 선수인데 좀 가끔씩 사실 뭐 좋은 일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런 말 굳이 할 필요 없지만 가끔씩 좀 약간 욱하는 게 있어서 좀 그것만 고치면 더 월클의 선수가 되지 않을까. 월클 선수가 더티할 수는 없어요. 그냥 더티하면서 잘하는 선수는 있긴 하지만 좀 더 이 선수는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좀 고칠 거는 좀 고쳐가면서 플레이하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 불필요한 플레이를 꼭 굳이 하면 나중에 그게 화가 되거든요. 그게 운이 좋아서 보이지가 않아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언젠가 한번 큰 대회에서 큰 상황에서 중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실수들이 발목을 잡고 이 선수의 가치나 모든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냥 리세가 가끔씩 생각나요. 제가 리세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노르웨이 국적의 풀백인 리세가 결국에 리버풀의 자책골이 아무래도 물론 이건 리세는 뭐 거친 플레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실수였는데 아무튼 그런 실수가 결국에는 이제 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이렇게 또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아직은 어린 선수는 아니고 그래도 뭐 이제 노장은 아니니까 뭐 되게 애매모호한 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축구력이 좋은 선수니까 좀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는데 네. 불필요한 행동은 좀 안 했으면 그런 거 안 하면서 또 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또 오랜만에 리버풀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리버풀은 현재 알리송과 반다이크 재계약 마무리에 임박했다고 합니다. 리버풀 팬들은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기분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클럽은 가장 가치 있는 이 선수들 그 중에 이제 알리송과 반다이크 계약 갱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드디어 그 끝이 보이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핵심 수비수 반다이크와 골키퍼 알리송이 재계약에 사인하기 직전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이 두 선수는 리버풀에 합류한 이후 그들이 보여준 활약에 대한 충분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다이크는 리버풀의 수비 라인에서 지배적인 아주 권위 있는 선수가 되었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그는 지난 2년간 세계 축구의 최고의 수비수로 꼽힐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버풀을 두 번의 챔피언스리그 결승과 프리미어리그 우승 직전까지 이끌었다라는 점에서 리버풀은 반다이크를 지키기로 당연히 결정을 했을 것이고 현재 28살의 반다이크는 여전히 2018년 사우스햄튼에서 리버풀로 이제 합류할 때
계약한 2023년에 만료되는 계약상 조건을 그대로 받으면서 뛰고 있고, 리버풀은 반다이크에게 러브콜을 보낼 수 있는 다른 클럽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지난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재계약 관련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반다이크와 마찬가지로 알리송도 지난해부터 새 계약을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으며 현재는 알리송도 합의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리버풀의 이제 핵심 2명 선수의 재계약이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도 리버풀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로브렌이 토트넘, 아스날, 라치오와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라치오는 리버풀의 수비수 대한 로브렌 영입을 위해서 아스날과 토트넘 이 팀들 간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치오는 지난 1월 로브렌에게 이미 접근을 했었지만 그들은 리버풀이 요구했던 2천만 유로 270억이라는 금액을 준비하지 못했었습니다. 로브렌의 계약 기간이 2021년까지이지만 그가 더 이상 계약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로브렌은 올 7월이 되면은 31살이 되는데 지난 2014년부터 리버풀 선수로서 활약을 해왔고, 현재 그는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리버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치오는 현재 세리아 A에서 2위를 달리고 있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유력하고, 이 종류의 활약으로 라치오는 로브렌에게 연봉 300만 유로 40억을 지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리아 연봉이 이 정도도 사실 뭐 나쁜 편 아니고 그냥 중상? 상이라고 봐야겠구나. 상 정도 되죠. 네. 40억. 사실 중국에서 40억 연봉 받는 선수 되게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도 이제 몇몇 생각이 날 거예요. 그거보다 이상도 훨씬 많고. 그러니까 중국에 안 가는 이유는, 그전에도 안 갔던 이유는 결국에는 큰 무대에서 뛰면서 돈보다 자신의 다른 걸 추구한다 봐야겠죠. 돈을 추구한다 해서 욕먹을 건 아니고. 여튼간에 러브렌이 이 크로아티아에서는 저렇게 자신의 진짜일리업서님 쿠키 100개 조던. 조아파타 물결표 오랜만에 축구 뉴스 아주 칭찬해. 진짜일리업서님 쿠키 100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축구 뉴스 한 4일만? 인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진짜일리업서님의 쿠키 100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향수인데 크로아티아에서 자기의 개인 향수를 런칭을 했대요. 얼마나 잘 팔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는 향수 광고만 찍은 줄 알았는데 본인도 이제 런칭을 해서 저렇게 우통 다 까가지고 향수를 저기서 맡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좀 저거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담배잎 향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약간 마초적인 향을 뿜는 것 같더라고요. 뿜뿜. 로브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외 직구로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할 마음은 없고요. 모르겠네. 향수가 이 브랜드 개인 향수는 사실 정말 유명한 선수 아니면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향수 중에 제일 비쌌던 게 그거였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그 되게 유명한 건데, 그 남자 향수라고 이게 딱 고정 지을 수 없는데, 거의 남자분들이 많이 쓰는 거. 그거 한 20만 원 한다는데, 향수가. 산도깨비? 너무 약간 소래의 눈 향인데? 그거 짭도 많은데,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향수가. 내가 딱 들으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조말론! 맞습니다, 조말론 맞아요. 조말론을 저도 이제 한번, 제가 말했잖아요. 향수 좀 모으는 게 취미여서 알아봤는데, 조말론은 안 되겠더라고. 미니 샘플도 엄청 비싸서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니 샘플조차도 구하기 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조말론 짭들이 있어요. 짭들이 많아요. 시중에 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많은데, 짭들은 머리도 아프고 괜히 잘못 뿌리면 이제 또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제가 향수를 한 13, 14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뭐 향수에 대한 상식까지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이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향수를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어렸을 때는 이 손목에 뿌려서 막 찍어서 목에도 찍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향수를 만드시는 분들, 그 직업군은 뭐라 하지? 또 이게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향수는 이제 손목에 뿌려서 한번 이제 찍어서 그대로 가야 된다. 자꾸 막 거기서 막 비비고, 조향사? 비비고 뭐 하면 안 좋다. 오히려 비비면 그 원래 그 향수가 가지고 있는 향기가 깨져버린대요. 그래서 뿌리고 한 번 정도만 탁 치고 그냥 이제 바로 이제 목 쪽이나 아니면 목 뒤쪽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데 이제 하는 게 좋다. 네. 저도 어렸을 때는 몰라가지고 사촌 형이 향수를 처음 샀던 게 사촌 형이 폴로, 그 파란 병에 있던 폴로를 뿌렸는데요. 그거를 이제 되게 이제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촌 형한테 제가 샀죠. 중고를 쓰던 걸 달라가 못하고 되게 컸어요, 용량이. 그걸 처음 뿌리는 게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 불가리 오모, 불가리 블루, 불가리 버전도 되게 많이 샀던 것 같고, 그다음 뭐 CK도 있고 그렇고 많죠, 남자 향수.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좀 그래도 한 5만 원, 7만 원 요 선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고, 아까 말한 조말로는 10얼마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진짜 좀 성공한 사람들이 써야 되지 않을까. 네. 또 향수 지금은 안 사요. 안 산 지는 좀 됐어요. 몇 년 됐어요. 네. 왜냐면 너무 많이 샀거든요, 그때 돈 벌 때. 약간 개인의 약간 소확행이었죠. 제일 가성비 좋은 거? 제가 가성비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성비로 치면은 요거. 근데 요거라고 말 안 보이겠죠. 바로 옆에 있어요, 제가. 화장품 제 진열대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게 이름 뭐였더라? 이 바디버터인데, 이름이, 요게, 모링가 바디버터. 요게 사실, 요거는 향수라기보다는 그냥 로션 같은 느낌인데, 요거는 샤워하고 나서 팔 쪽이나 목 쪽에 좀 발라주면 좋고, 이거 싸요. 이거 한 만 얼마? 싸요. 향기가 좀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기 있다. 이거 아니네. 개인적으로 블랙베리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블랙베리 가격이 좀 있고요. 좀 어리신 분들이 쓰기에는, 이제 여름이 곧 오니까 그런 분들이 쓰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어딨냐? 여기 보니까 나는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향수샵 가가지고 뿌려본 다음에 이거 냄새 너무 좋다, 내 취향이 돼가지고, 저는 이거를 밖에 나갈 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뿌려요. 그냥 자기 전에 뿌려서 되게 좋아하는 향이에요. 이게 웜코튼. 이 웜코튼은 어느 브랜드지? 그냥 웜코튼 브랜드인가? 웜코튼이라고 파란색. 요게 사실 나는 몰랐는데 사고 나서 뿌리니까 내 친구가 말해주는데, 이거 유명한 향수라고, 자기 여자친구 되게 좋아한다고 들어보니까, 그게 BTS 정국 잘생기네. 그 저번에 복근 이제 깠던 애, 걔가 뿌려가지고 원래 유명하대요. 근데 전 몰랐어요, 걔가 뿌린지는. 사실 BTS를 좋아하는데 그거가 좀 몰랐어, 걔가 그거 뿌린지. 근데 웜코튼도 가격대가, 내가 그때 샀을 때가 아마 3만원 후반대? 근데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이나 이제 젊은 친구분들이 뿌리기에는 약간 시원한 향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실 겁니다. 네. 코튼향 원래 유명하지만, 그 웜코튼은 그래도 지속력도 괜찮고, 좀 지속력 좋은 거 사는 게 좋죠. 좀 알아보신 다음에. 여튼간에 제가 추천해 드린다면 웜코튼이나, 지금 이제 근데 모링가 이 바디버터는 조금 약간 추운 날, 비 오는 날, 요런 날 괜찮고, 좀 더워지면 버터향은 조금 그렇죠. 웜코튼이 좋겠네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향수를 화장실에도 화장실용 향수를 하나 쓰고, 웜코튼 같은 것도 그냥 내 방에 뿌리는 거고 하기 때문에. 200ml?
모르겠네. 어떤 정확히? 난 여러 개라 막 돌렸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아, 제가 향기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이 향기 관련류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인도 같은 데서 피우는 막 어떠한 나무 상자 안에 막 향, 이제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향, 불 붙여가지고 이제 연기 나오는 거. 그것도 있고, 네. 제가 좀 그 향도 되게 많아요. 그 향도 한 번에 살 때 제가 뭉탱이 사가지고 뭐 다 쓰려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또 향기에 관련돼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좀 향기에 좀 약간 예민한 편이에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이 먹고 호레비 냄새 안 나려고. 그래서 노력하는 거죠. 그 나는 호레비 냄새라는 걸 사실 몰랐는데 그 내 친구에게 맡은 적이 있어요. 제 친구에게.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호레비 냄새구나. 어떠한 원래 절간향도 유명해요. 향수에서 절간향. 아 그 절간향을 뭐라 하는데 우두 관련된 향인데 원래 절간향도 유명해. 나도 절간향 향이 있어요. 집에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약간 나는 몰라. 나는 그 향에 벌써 이제 뭐랄까 본인 얘기하는 거죠.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약간 호레비 냄새 나는지. 근데 그게 호레비 냄새가 결국에는 이 방 안에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빠르게 못 고치면 그냥 옷에도 다 배고 본인의 냄새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절간향 원래 유명해요. 진짜 향수에서 그 절간향이 들어간다니까. 주유소 냄새 들어간다고? 본드 불어요? 주유소 냄새 좋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자, 다음 소식은 토비 알더 웨럴트는 병원에 태블릿 PC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토트넘 수비수 토비 알더 웨럴트가 아픈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을 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병원에 이제 태블릿 PC 수십 개를 기부했으며 이번 시즌 초 재계약을 맺은 토비는 이제 현재 꼬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덜 외로울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준 거라고 해요. 개인 트위터 영상에서 토비가 말하길 모두가 이번 확산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을 좀 잘 따라 주었으면 좋겠고 특히 사람들 간의 접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픈 사람들은 그들의 친구나 가족들을 보지 못할 것이고 이 때문에 나는 이 수십 개의 태블릿을 사서 병원들과 보육시설들에 기부하는 것을 이제 준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화상으로 남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이 토비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네, 요즘에 이 축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이 좋은 일에 동참하면서 힘을 내고 있는데 내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그 가생이닷컴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냥 요즘에 어떤 기사가 올라올까. 거기는 이제 스포츠 관련된 기사 좀 많이 올라오고 뭐 정치 올라오긴 하는데 그 중국 번역 기사를 하나 봤는데 안 맞아요. 나랑 안 맞는 아파. 나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애들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또 보고 와가지고 요즘에 그냥 뭐 뉴스를 보려고 찾아 들어가면 좋은 게 없어서 물론 뭐 찾아보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에 큰 사건들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네. 상황이. 대한축구협회는 파주 NFC를 이 꼬바 생활치료센터로 공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논의해서
오늘부터 파주 NFC 본관 건물을 이 꼬바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단 보건복지부와 최종 협의에 따라서 입소 날짜는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되는 기간은 최소 한 달에서 2달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2주 정도 방역 및 재정비 후에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합니다.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되는 공간은 파주 NFC 본관 건물의 1층부터 4층까지이고, 2층은 의료 인력이 활용하면서 3층과 4층에 이제 꼬바 확진자들이 사용하고, 대강당이나 의무실 등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따로 이제 거기는 폐쇄 조치를 하고, 나머지 이제 이 본관 건물에서만 치료가 이루어질 거라고 해요. 여튼간에 뭐 이 시설을 공유하게 되면서 시민들, 국민들에게 이제 좀 돌려줄 수 있으면, 치료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네, 아주 좋은 일이죠. 나는 저 엠블럼에 대해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불만은 없어요. 다만 저 엠블럼이 선택되는 과정에 대한 불만이 아직도 있는 거지. 새로운 엠블럼에 대해서 사실 뭐 별로다 뭐 이런 생각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하니. 근데 이제 뭐 이런 걸 요즘에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많은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그 다음이 야구죠. 네. 그 다음 정도 K리그 되려나? 네, 여튼간에 이런 인기 있는 팀인데 뭐 투표도 없이 그냥 이렇게 뽑았다라는 게 좀 불만이지. 나온 건 잘 나오지 않았을까? 사실 저 네모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유가 있대요. 뭐 쓰는 이유가. 바르셀로나는 맨시티의 라포르테와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라포르테는 지난 2018년 1월에 빌바오에서 맨시티로 이적을 했으며, 지난 2월 맨시티와 재계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바르셀로나는 라포르테의 영입을 희망해 왔으나 피케와 마스체라노의 강력한 수비진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라포르테의 방출 조항, 라리가는 다 바이아웃 조항이 있으니까요. 그 조항을 발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는 자신들의 수비진을 보강을 현재 원하고 있는데, 피케가 현재 33살이며 움티티에 대한 경기력 및 건강 문제는 이제 잦은 부상이죠. 그게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라포르테를 노리는 이유라고 합니다. 챔스 못 가면 맨시티가 일단 이번 시즌에 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챔스 못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게 리그가 어떻게 되고 챔스가 다음 언제 시작하고 이거를 모르지만, 그냥 이거 만약에 정상이라고 봤을 때 5월달에 4월달에도 이제 안 할 것 같으니까 5월달쯤에 리그가 뭐 재개되든 뭐든, 네, 시즌 끝나든 뭐든 그때까지 결정이 되진 않을 것 같으니까 보겠죠 뭐. 지도 진짜 울면서 뛰는 거야? 왜 이렇게 눈이 촉촉해? 스페인 라리가가 무기한 중단이 되었습니다. 라리가와 축구협회의 공동위원회는 스페인 정부와 지방정부 당국이 경기가 재개될 수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모든 축구 경기를 다 중단한다. 다시 한번 공표한 거고, 이 공표는 4월달도 글렀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에서 제공되는 죽어도 썬덜랜드 시즌2가 이제 미리 이제 시사회 같이 이제 했는데, 이번에도 엄청난 평가를, 아주 대작이다, 이번엔 더 쩐다. 이번에 쩌는 이유는 사실 썬덜랜드가 2부 리그로 강등되고 나서 이 팀이 그래도 뭐 구단적 지원도 좀 있었고, 그래도
다시금 승격하는 걸 찍으려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더 강등되는 거를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뭐랄까 구단 분위기, 그 리얼리즘, 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 대박이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 1편보다 1편에서는 이제 그 1차적인 빡침이었다면 이번에는 초울트라 빡침이 나온다. 팬들의. 그러면서 이 정말 리얼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나 봐요. 예고편도 이미 공개가 되었다고 해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나 보죠. 네. 이 시즌 2는 넷플릭스에서 4월 1일부터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즌 1을 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 시즌 2를 또 보시는 것도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 망하는 게 꿀잼이? 꿀잼이죠 뭐. 우리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싸움 구경. 그거 다 남 망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첼시는 웨스트햄의 데클란 라이스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첼시는 지난 1월에 새로운 어린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하고자 시장에 나섰고 부카바리 수마레에게 관심을 보였던 클럽 중에 또 한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프랑스 선수는 릴에 잔류하는 것을 선택했으며 영국 이적 시장이 예정대로 6월 18일에 열릴지는 불확실하지만 첼시가 이 데클란 라이스에 관심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데 뭐 데클란 라이스는 잘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잉글랜드 국대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스 마우트와 엄청난 절친이라는 거. 그 어렸을 때는 이제 또 첼시 쪽에 있었기 때문에 데클란 라이스도 이제 뭐 다시금 돌아와서 한번 내가 이 팀에서 열심히 한번 뛰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좀 뭐랄까 너무 좀 약간 많아요. 미드필더 라인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잘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도 많고 물론 데클란 라이스가 오면은 이 감독 입장에서야 좋겠지만 지금은 풀백이나 아니면 바추아이 나갈 공격수 자리 뭐 이런 데를 좀 더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라이스가 모르겠네요 이건. 첼시 팬이 아니었어. 첼시 팬 중에 또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선수 있겠지만 저는 중앙 수비수나 차라리 뭐 왠지 풀백 그 자리부터 빨리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것도 뭐 그냥 썰일 수도 있겠지만. 네. 바르셀로나가 왼쪽 풀백에 새로운 선수를 노리고 있는데 바로 포르투의 알렉스 텔레스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여름 포르투의 풀백인 알렉스 텔레스 영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회장인 바르토메오 회장은 이 피르포 왼쪽의 알바 서브죠. 피르포 대체자로 현재 텔레스를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르포는 지난 여름 레알 베티스에서 1,800만 유로라는 가격에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지만 그가 보여준 수많은 에러들이 이제 알바 백업으로는 적절치 않다. 아무리 백업이라도 이건 너무 쓰레기다. 라는 뭐 생각을 가지게 했고 이 선수를 계속 같이 가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텔레스는 지난 여름 포르투갈 이제 챔피언팀인 포르투에서 나가겠다. 재계약 안 하고 나는 떠나고 싶다. 더 큰 클럽으로 가보고 싶다. 했는데 현재는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을 가진 팀이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그 다음에 첼시가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뭐 유벤투스도 뭐 서브로 생각하겠죠. 선두로. 그 다음에 마드리드는 로지 있으니까 굳이 뭐 첼시하고 바르셀로나가 좀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첼시는 이제 간다면 메인일 테고 바르셀로나는 뭐 알바가 폼이 떨어지지 않는 한 서브일 테니까 본인이 잘 선택을 하겠죠. 텔레스는 사실 저는 이제 게임에서 좀 많이 봤고 그 전에 이제 인터밀란에서 좀 안 좋았던 게 자꾸 저는 오버랩 돼가지고 그렇게 믿음 가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에요. 물론 뭐 그 이후에 뭐 본인이 절치부심해서 노력해서 더 나은 선수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뭐 그닥 모르겠습니다. 첼시 팬들은 차라리 얘를 좀 데려와서 싸게 사고 왜냐면 벤치는 1,000억이 거의 뭐 가까이 되거나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 정도 돈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얘 그냥 데려와서 좀 잘 써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데 한두 명 정도 더 영입하길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완전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자신이 꼬바에서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으며, 아르테타는 지난 3월 12일 양성 판정을 받은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감독이 되었습니다. 아르테타는 지난 3월 10일 올림피아코스와의 경기에서 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구단주인 에반겔로스가 확진을 받았다, 양성 반응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때 아스날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이 아르테타가 걸린 거예요. 네. 아르테타는 이 회복 인터뷰에서 말하길, 회복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처음에 확진 판정 받고 한 3, 4일 정도가 걸렸으며, 그 이후로부터는 좀 약간 힘이 생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좀 아팠던 증상도 완화가 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괜찮다, 완전히 다 회복되었음을 내가 스스로가 느낀다 라고 말하면서, 네, 다행히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르죠, 뭐 일단 본인이 공식적으로 이제 기자회견에서 완치됐다고 하니까 완치됐는갑다 하는 거죠. 오 마이 갓. 잘못 눌렀어요. 아스날의 영건, 이 마르티넬리, 이 선수가 자신의 꿈은 아스날에서 레전드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르티넬리가 레알 마드리드에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에서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을 꿈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 말하길, 저는 아스날에서 챔피언스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려서 아스날 팬들을 기쁘게 만들고 싶고, 아스날은 최고의 자리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팀이며 단지 팬들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도 다 최고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아스날의 레전드가 되고 싶은데 구단과 팬들이 내게 준 만큼 자신도 구단에게 되돌려 주고자 하기 때문에 팀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마르티넬리가 언급을 했죠. 제가 좋아하는 팀은 리버풀이지만 이 공격수로 봤을 때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통틀어서 얘가 난 제일 유망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골 냄새를 잘 맡아. 물론 나이가 좀 어리고 경험도 더 쌓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뭔가 그 옛날 공격수 느낌이 좀 나요. 마르티넬리. 좀 중앙에 써야 되는데 뭐 급하니까 막 사이드 자원, 그러니까 이선 자원에 선수가 없으니까, 마음에 드는 선수가 없으니까 뭐 거기다 자꾸 넣어서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중앙에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투톱도 괜찮고 좀 약간 연결해주는 스타일이 있으면은 본인이 되게 빠르게 그 상황을 잘 인지해서 잘 하던데, 스마트한 선수예요 정말. 얘도 골 냄새 잘 맞고,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홀란드가 너무 이제 대박이니까 그렇지만 잉글랜드 내에서는 괜찮은데, 어린 선수들 치고는 타미하고 난 얘가, 물론 타미는 이제 좀 그 주전급이었으니까 그 주전급이어도 이렇게 그만 넣어주면은 타미를 좀 더 높게 쳐줘겠죠. 네. 아무튼 마르티넬리 잘합니다. 좋은 선수예요. 아니로. 박지성은 메시와 나란히 피파 꼬바 예방 캠페인에 출연했습니다. 박지성이 한국을 대표해 피파의 꼬바 예방 캠페인 영상이 등장을 했으며, 피파는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만든 이 영상에는 예방을 위한 5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총 28명의 전 현직 축구 선수들이 촬영에 임한 가운데 13개국 언어로 배포가 될 예정이며, 감독들 중에는
전 아스날 감독인 벵거, 전 토트넘 감독인 포세티노, 현 토트넘 감독인 무리뉴 등도 출연했습니다. 저 영상을 봤는데 한국어로 나온 거 말고 영어 버전을 봤는데 나오는 선수들 면면이 다양해요. 여자 선수들, 과거 국대 선수들, 그 다음에 현 선수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박지성이 나온 거고, 메시도 메시는 대사까지 있고 엄청 멋있어, 메시. 메시 많이 나와.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나오는데 지금 머리에서 떠오르는 건 엠네. 뉴캐슬에서 뛰었던 엠네도 나오고 엄청 많이 나와요. 궁금하시면 그냥 유튜브 피파 그 채널 가셔가지고 바로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네. 바로 그냥 피파 치고 들어가서 야, 이 영상이구나. 짧아요. 1분 몇 분이었던 1분 몇 초였던 것 같은데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메인은 이 박지성 선수를 한번 또 언급하면서 박지성이 메시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되게 상투적인, 그리고 되게 약간 옛날스러운 이제 타이틀이지만, 네, 오늘은 유튜브 타이틀을 이렇게 하는 걸로. 박지성, 메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다. 네. 참 진짜 엄청 뻔하네요. 네. 일본 J리그가 5월 2일에 재개하는 것이 확정이 됐다고 해요. 일본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J리그가 진행된 각 구단 대표자 회의에서 현재 중단 중인 1부 리그를 5월 9일 날 재개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며, J리그는 2월 말에 이미 한 경기를 치렀었습니다. 개막은 했고 한 경기 했는데 이제 중단이 된 거죠. 우리도 중단이고. 현 사태로 지난달 25일 모든 경기를 중단했고 4월 3일 잠정적인 리그 재개를 목표로 두고 있었지만 지금 일본도, 네,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 속도도 또 빠르죠. 게다가 하지만 꼬바 확산이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고 일본 내 확진자 수도 늘면서 리그 재개를 5월로 미루기로 했었고, J리그 1부 리그는 5월 9일 날 다시 재개, 2부 리그는 5월 2일 날 재개, 3부 리그는 4월 25일부터 새 시즌을 시작하는, 네,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합니다. 일본이 프로축구가 재개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현재 대한민국은 확진자가 9,000명을 넘겼고 K리그도 4월 초 이사회를 열고 시즌 개막 일정을 논의한다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K리그도 언제 한다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 현재는 이 걔네 요코하마 마리노스 얘 아침에서 털어먹었던 애, 머리 염색하네. 얘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잘했던 애. 몰랐는데 보니까 딱 얼굴 잘 안 보이는데 티가 확 나네. 씨. 대박인데 얘. 아무튼 5월 2일 날 한다.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모르죠. 그때 너무 심해가지고 일본이 마비되고 도저히 못한다 해가지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무섭습니다. 여튼간 5월 2일로 잡았다고 해요. 1부 리그가 이제 5월 9일이고요. 4월 말에 3부 리그가 시작하는 거 봐서 하나하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하죠. 저 친구 엄청 나이도 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때 내가 놀래가지고 어린애인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는 애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네. 보니까 한 2, 3년 전부터 뭔가 자기만의 약간 축구 노하우가 터진 것 같아요. 이름도 알았는데 까먹었네. 키도 쬐까나가지고 자기 바디 밸런스를 잘 맞췄어요. 일본 애들이 그런 약간 시스템 잘 돼 있더라고.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 그 이후에 이 선수가 약간 힘으로 가는 스타일이 될지 아니면 좀 이렇게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패스 역할들. 이게 꼭 뭐랄까 포지션 나누지 않고 공격수건 미드필더건 수비수건 일본은 약간 발밑을 좋아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도 이제 좀 자기의 스타일을 찾아야 되니까 그거를 좀 빨리 결정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클럽 유스 산하이지 않는 이상은 좀 그런 밸런스를 잡는다라는 게 사실 좀 어려운데 얘네들은 좀 빠르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다음도 좋은 소식이에요. 오두이가 양성 판정을 받았었는데 오두이도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도 복귀했다고 하고, 네. 격리는 좀 계속 이어지지만 그래도 뭐 첼시의 오두이가 복귀했다라는 거 천만다행이죠. 네. 좋은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이 디오고 조타가 다시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여름에 영입 대상으로 울버햄튼의 디에고 조타를 주목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출신의 이 선수는 누누 산투 감독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으로 활약해 왔으며 그가 모든 대회를 통틀어 15골을 기록하면서 울버햄튼이 유럽 대항전 진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난 얘가 잘한다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유럽 대항전에선 잘하더라고요, 진짜. 막 헤트트릭도 하고 그 헤트트릭도 막 교체로 나와서 해버리니까 뭐. 조타는 지난 2016-17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계약을 했었지만 그가 마드리드에 오자마자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오자마자 포르투로 임대를 떠났고 이건 합성이 아니에요. 옛날에 여기 뛰었다니까요. 아무튼 오자마자 포르투로 임대를 떠났었고 1년 전 그는 울버햄튼으로 임대를 떠났고 완전 이적 조항이 발동되면서 그는 완전히 울버햄튼 선수가 되었습니다. 조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단 한 경기도 소화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페인 마르카 보도에 따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디에고 조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관계가 그와의 협상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조타와의 대화도 좀 나눠 볼 것이라고 하고 바이백 조항은 없대요. 이전 팀이기 때문에 바이백 조항이 있을까 했는데 바이백 조항은 없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조타를 데려오기 위해서 3,500만 유로 465억을 지불할 생각이 있긴 한데 저는 조타는 그 정도의 금액을 받을 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 이 정도 금액이면 중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조타 믿는 사람은 아니어서 네. 그래서 조타 여튼간에 꼬마와 링크는 뜨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잉글랜드 9부 리그 10부 리그가 시즌 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영국 FA가 시즌을 연장하고 5월에 리그가 재개가 된다고 해도 남은 경기를 마칠 수가 없으며 위원회에서 마무리 조항을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승격 강등 이슈에 대해서는 경기당 승점으로 승강을 확정 지을지 아니면 2019-20 시즌을 통째로 없던 무효화 시즌을 할 것인지 현재 50대 50의 의견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결정은 리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FA 위원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있다면 리그에 전달이 될 것이고 이는 리그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시즌 무효화를 선택한다면 이번 시즌에는 강등팀도 없고 승격팀도 없는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거라고 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논이유 프리미어 리그는 이제 우리가 1부 리그라 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관리하고 2부 리그, 3부 리그, 4부 리그는 EFL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 5부 리그부터는 세미 프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논이유로 이제 하는데 논이유 밑에서는 또 스텝 1, 2, 3, 4 이렇게 내려가고요. 여기는 잉글랜드 9부 리그, 10부 리그니까 9부 리그, 10부 리그면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9부 리그, 10부 리그 네, 아무튼 여기도 승강제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최성국 코로나 걸림. 이동국 코로나 걸림. 본인이 나갈래요? 내가 내보낼까요? 그래서 본인이 나가는 게 좀 영예롭지 않겠어요? 나한테 블랙 걸리면 아우! 저런 애한테 내가 블랙 걸리다니 다시 안 갈 건데 어차피 안 갈 건데 이러면서 네. 본인이 나가는 게 좀 그래도 약간 좀 네.
못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이, 빨리 선택했어야지. 내가 결국 움직였잖아. 그 말했을 때 빨리 그냥 듣자마자 나가던가 했어야지. 이그 결국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지 못했어 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끝난 거야 그거는. 다음 소식은 미넨 선수들은 클럽 스태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의 급여 20% 삭감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바이에른 미넨 선수들은 현재 이 사태에서 리그가 중단된 사태에서 자신들 급여 20%를 삭감을 선택했고, 이 스카이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꼬바 사태가 계속되면 당분간 클럽의 스태프들을 돕기 위해서 전체 선수단의 삭감된 급여를 이제 선수들이 받아들인 거라고 합니다. 명망 높은 몇몇 선수들은 이미 각자의 대응 방식을 알렸는데, 레반도프스키 부부는 이 질병에 맞서기 위해서 13억을 기부했고, 미넨 선수들 중에 뭐 아까도 말했지만 고레츠카, 킴미 등 그 외에도 다른 구단 정말 많은 선수들이 크게 적게 상관없이 많은 기부가 지금 독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명만 높은 몇몇 선수들은 이미 각자의 대응 방식을 알렸는데, 레반도프스키 부부가 이제 뭐 13억 기부했다는 말도 좀 전에 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미넨 선수들 대표들이 말하길 우리 모두가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도울 수도 있다. 거금이건 적은 금액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좀 힘을 합쳐서 이성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만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좀 힘을 내자. 다 같이 좀 힘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현재 이러한 스탠스를 가져가는 팀들이 많아요. 메넨글라드바도 그렇고. 네. 점점 더 많은 팀들이 현재 리그는 재개되지 않고 있지만 선수들의 주급이 부담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경기장 수입도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좀 솔선수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 연봉 70% 깎는다는 뉴스 나왔어요. 내가? 아는데 그 말? 네. 그거는 이제 보드진이 지들 꿀린 대로 하는 거고요. 네. 선수들은 그거를 인정을 안 했죠. 어떤 미친 사람이 자신의 연봉이 아니라 주급이야. 이상하게 들었네 되게. 그거 나온 뉴스도 연봉이 아니라 주급이에요, 주급. 근데 그것도 이제 이해할 수 없다. 70%는 여기도 20%인데 미넨이 20% 하지 않겠습니까? 20%는 뭐 선수에 따라서 뭐 그치 뭐 다 같이 힘드니까 뭐 이거는 해도 70%는 네. 선수들이 모아놓은 돈이 있건 없건 이제껏 얼마를 받았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다 다른 금액을 받는 선수들이 있는 거고, 많은 금액을 받는 선수가 있다면 적은 금액도 받는 선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적은 금액 받는 애는 그것도 적은데 70%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1군 선수 아닌 B팀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거기는 어떻게 해? 무조건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 네. 누가 얘는 엄청 받으니까 얘는 너는 뭐 얼마큼 뭐 삭감해야지 이게 아니라, 네. 조금 더 합당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제 퍼센테이지를 제시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면 네. 선수들이 기분만 나빠질 뿐이죠. 네. 바르셀로나는 항상 선수들이 문제라기보다는 보드진이 문제예요. 그렇게 메가클럽이라 불리우고 있는 클럽,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데리고 있다라는 클럽이 어떻게 보드진의 행정 처리는 이렇게 아마추어스러울 수 있을지 정말 병신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욕보다 정말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번 이런 그지 같은 짓을 해야지. 네. 언론 플레이 하겠다라고 막 자기 팀 선수를 깎아내리지 않나. 네. 아주 이상한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전통이나 모든 좋은 규율 같은 것들이 다 이 보드진에서 망치고 있는 거라고요. 아비달 같은 애 보세요. 네. 정신 못 차리잖아요. 아비달 같은 애들 막. 선수 시절 어땠는지 뭐
봤으니까 나도 선수 봤으니까 좋은 선수가 아는데 그리고 뭐 이런저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선수는 아니지 사람인데 걔도 뭐 보진 들어가고 나서는 뭐 마탱이가 그냥 좀 막 이렇게 가가지고 아무튼 말을 해봤자 좀 더 스트레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아무튼 뭐 바르셀로나 관련된 뉴스도 좀 더 정확한 게 있으면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사람이면 70% 삭감을 요구했을지도 궁금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보드진도 70% 삭감하느냐 거지. 나는 만약에 보드진이 70% 삭감한다고 했으면은 그거 말한 거에 대해서는 화 안 낼 수 있어요. 근데 지들은 그들은 100% 받고 선수들만 뭐 70% 삭감하라고 했으면 스페인어 배워야 될 것 같아. 조만간 진짜 욕만 배우는 거죠. 욕만 진짜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다음 소식은 분데스리가 로고잖아요. 네. 분데스리가 경기 중단이 연장되었습니다. 원래는 4월 달에 좀 더 이르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분데스리가도 아는 거죠. 야, 안 된다 이거. 그래서 4월 말일까지 일단 연장시켰어요. 한 달 더 보겠다. 짧게 한 2주 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달 더 보겠다라고 하니까 아무 이런 결정은 사실 독일이 이런 결정 내렸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거를 뭐 엎어가지고 뭐 야 우리는 그냥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다 이제 거의 뭐 동시에 같이 딱 재개가 될 거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뭐 프리미어 리그 많이 기다리시겠지만 현재 상황을 다 보시잖아요. 다 여러분들도 굳이 뭐 뉴스를 통하지 않으려고 해도 요즘엔 나오는 소식들이 다 뭐 전 세계 관련된 이 바이러스 관련된 소식이니까 아무래도 프리미어 리그도 어렵다. 다 어렵다. 네. 아시아 쪽만 아마 조금씩 한번 알아보지 않을까. 뭐 중국도 4월 달에 말쯤에 뭐 재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시아 쪽만 이제 좀 아시아 쪽도 이게 가라앉는다고 보기도 좀 약간 저는 어려운데 여튼 간에 뭐 얘기는 나오고 있더라는 거. 그 외에 뭐 다른 대륙들은 다 안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5월 달 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이제 뭐 될 것 같다라는 게 뭐 리그 개막 이제 재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얘기 해보고 우리 다시 해야 되나 할 수 있을까 괜찮나 이런 거 말하는 거지 뭐 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한다라는 거 아니니까 네. 그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뉴스를 했어요. 영 반응이 시원찮아. 그래서 사람들도 이 축구에 관련된 걸 들어봤자 이해는 해요. 네, 이게 뭐 체감이 리그 중이면 빡빡 오는데 벌써 우리가 한 2, 3주를 못 보고 있다 보니까 축구를 못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말을 해도 이게 뭔가 약간 탁 느껴져야 되는데 잘 느껴지지가 않나 봐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액션은 중요하죠.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땡큐.